본편보다 외전이 더 재밌는 바퀴 시리즈 가이아와 시콜스키 편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으며 6시까지 꼭 가겠다고 말하는데요. 자신은 예전에 자신이 아니라며 혹시라도 지각하면 헤어질 거라는 약속까지 해버립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사귀었지만 현재는 진심이 되었다 생각하며 한 사건을 떠올리는데요. 이 남자는 과거 공공전화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으며 두 거안이 들어닥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은 사형수편에서 등장하였던 제칸마와 시콜스키였으며 두 사람이 전화박스에서 싸우는 틈에 껴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는데요. 지인들에게 말하였지만 개쌉소리만 나며 무시를 당하였고 현 여자친구만이 진지하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어깨빵을 하고 지나가는데 어깨빵을 한 남자는 시콜스키였습니다. 시콜스키를 보자마자 이 남자는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데요. 가이아는 시콜스키에게 너 또 뭔 짓거리랬냐 묻습니다. 그리고 전화박스 남자는 오히려 이건 기회라며 시콜스키의 포악함을 담아내겠다고 영상을 찍으며 시콜스키를 미행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찍어대며 전화박스 남자는 순간 시간을 보고 데이트 시간을 떠올리는데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시콜스키가 다가오고 너 이 새끼 날 미행했냐 말하며 전화기를 두동강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화박스남은 시콜스키고 나발이고 늦으면 헤어지게 되니 일단 약속 장소로 냅다 뛰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든 전화를 해야겠다며 트라우마가 있던 전화박스에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마자 결혼을 해달라 소리치는데요. 이건 진심이라는 대답과 함께 시콜스키와 여자친구 모두 전화박스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화박스 안으로 달려온 여자친구와 포옹을 하며 순간 시콜스키는 개뻘쭘한 상황에 처하는데요. 이를 가이아가 데려가며 전화박스남과의 인연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시콜스키를 떠올리며 강자에게 새겨진 흉터는 훈장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남자도 사형수편에서 시콜스키에게 개털린 남자였으며 시콜스키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시콜스키가 가이아에게 털린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제 시콜스키는 강자가 아니라며 이 흉터는 치욕이라 하는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준다고 시콜스키를 찾아갔으며 바로 죽방을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할로윈으로 동네 꼬마들이 방문하여 둘의 싸움은 멈춰지게 되는데요. 흉터남은 얼간이가 다 되었다 소리 지르고 다시 싸우려 하지만 가이아가 서로의 위압감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 방법으로 증명하라 말합니다. 할로윈에 맞는 분장을 세려버리고 가이아는 그럼 이제 시작하자고 말하네요. 할로윈 과자 쟁탈전으로 이웃집에서 위압감으로 과자를 많이 빼앗아온 자가 승리한다고 가이아는 얘기하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승부는 시작되었다며 빠르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무 집이나 배를 눌러대며 상남자도 오줌을 지리게 만들어버리는데요. 과자를 주어도 명과를 내놓으라 협박하며 동네 곳곳에서는 엄청난 비명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콜스키와 흉터남이 간발의 차로 승부 결과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때 가이아는 이 두 사람보다 많은 과자 더미를 끌고 오는 모습을 보이고 가이아에게 겁박받은 남자는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터남은 너가 고전하는 이유를 알겠다며 시콜스키를 응원하며 떠나갑니다. 바다로 향한 시콜스키와 가이아는 또 승부를 겨누고 있는데요. 낚시 대결을 하고 있으나 가이아만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내가 승리한다 가이아가 말하는 순간 동네 낚시꾼이 다가오는데요. 시콜스키를 보며 물고기들은 예민하여 살기도 감지한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주인이 있다며 아직 누구도 낚아올린 적이 없다고 말해주는데요. 시콜스키는 급 관심을 보이며 위통을 까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가이아는 웃는 모습을 보이며 자기도 승리를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낚시대를 집어드는데요. 가이아가 낚시대를 끌어올리자 주인 물고기를 잡은 시콜스키가 등장하며 가이아는 환한 미소를 보입니다. 시콜스키가 입수 전 가이아는 몰래 낚시줄을 감아놨으며 또 승리는 가이아에게 돌아가는데요. 낚시꾼 아저씨와 식사를 하는 중 아저씨는 시콜스키가 빠기쳐 이번엔 대어를 잡기 위해 혼자 바다로 나갔다고 얘기해줍니다. 일본에 엄청난 태풍이 들이닥치며 가레는 태풍 속에서 무언가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집주인은 비 오는데 뭘 하고 있냐 묻자 가레는 승패의 영향이 받지 않도록 가이아와 시콜스키와 함께 심었던 식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간 벙쪄버린 집주인은 니네 집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냐 말하자 가레는 벙찐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태풍으로 집주인에게 무언가 날아오자 손으로 아작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집주인은 손이 베었다며 자신이 치료를 해주겠다 말하고 가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땅굴을 파고 지내던 가렌의 집을 보며 용케도 이런 곳에서 잘도 산다 말하는데요. 집주인은 시끌벅적한 너희들과 지내니 자신은 너무 아늑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렌도 산속에서 혼자 지냈다고 얘기하자 집주인은 농담으로 동거라도 할까라며 너스레를 떠는데요. 이때 가렌의 심장이 어택을 맞아버리며 가렌은 집주인에게 긴장을 하고 있다며 이건 무언가 다른 긴장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더 심하다며 태풍에게 이 소리를 묻히게 해달라며 기도까지 하는데요. 이때 가이아가 들이닥치며 태풍이 지나갔다고 나와보라 얘기합니다. 무지개를 보던 가렌은 정말 예쁘다 말하는데요. 시콜스키는 어울리지 않는다 말하고 투닥거리며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시콜스키는 벽에 매달려 자고 있으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지하격 투장에서 가이아를 쳐부수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모두 시콜스키를 외치며 디바이 행가레를 시작하는데요. 선수들도 시콜스키를 맞이하며 웃는 모습을 보입니다. 패배한 가이아마저 다가오며 네 덕분에 해방이 되었다 말하는데요. 하지만 순간 가이아 표정이 변하며 좋은 꿈을 꾸고 있냐며 웃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깬 시콜스키는 식은땀을 흘리고 가이아는 일어났으면 밥상이나 차리라 말하는데요. 새해 첫 꿈을 정몽이 된다는 미신을 생각하며 시콜스키는 고개를 숙입니다. 도쿄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으나 한 곳만은 눈이 쌓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위통을 까고 시콜스키가 훈련을 하고 있으며 집주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가이아는 4시간에 걸친 역작 티라노사우루스를 보여주는데요. 집주인은 일대 제설 작업을 시작할 거라 말하자 가이아는 환경을 이용해보자 말합니다. 그리고 가이아는 정체불명인 고기 덩이리를 준비하는데요. 이 고기는 도쿠가와에게 구해온 고대 공룡고기였으며 이 고기를 하수도에 투하하기 시작합니다. 순간 땅울림이 생기며 사람들은 밑에 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한 남자가 다가오며 고기를 마구 쳐먹습니다. 가이아와 시콜스키가 번갈아가며 고기를 놔두자 지하에는 엄청난 열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고대에서 온 피클이 고기를 먹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으며 이 열기 때문에 도쿄의 눈길은 모두 녹아내립니다. 한 알바생이 풍선 할달량을 해결 못해 개털리고 있는데요. 이 알바생은 나지마 요코였으며 점장은 오늘 알바생 둘이 더 들어오니 잘 좀 부탁한다며 사라집니다. 나지마 요코는 또 멍 때리고 있으나 새로운 알바생 중 한 명은 하나이에게 모든 풍선을 넘겨주고 탐욕스럽게 살라며 팔짱을 낀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코는 뭔 짓거리냐며 이러면 자신이 혼난다 말하지만 새로운 알바생은 아가리 싸움을 하며 난 지금 진지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근처 어린이들이 다 달려오며 악당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의도한 것인지 우연인지 어찌되었건 풍선이 자연스럽게 퍼지며 요코는 순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참이 다가오며 자신은 이미 할당량을 다 채울 것 같다고 풍선이 더 있냐 묻는데요. 마지막 풍선을 주려는 순간 풍선이 바람에 날아가자 이 신참은 건물과 건물 사이를 점프하며 풍선을 잡아채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코는 순간 압도적인 프로의식에 당황하며 의식을 한 것인지 드디어 개처럼 짖기 시작하는데요. 이날 연기를 토대로 배운 나지마 요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신참인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알바비를 받고 대화를 나누네요. 시콜스키는 뭔 생각인지 고급 러시아 요리 초대권을 가이아에게 주고 있는데요. 가이아는 섬뜩하다며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콜스키는 우연히 얻었을 뿐이고 너에게 리벤지전 행복감을 주려 한다는 쌉소리를 날리는데요. 기한이 내일까지인 티켓을 보고 가이아는 의심을 계속하나 꼭 먹어보고 싶었지만 빚질 생각 없다며 티켓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파티 때 찍은 사진을 보여줍니다. 다음날 가이아는 냉장고를 보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데요. 그리고 노무라가 등장하며 시콜스키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계획된 방해꾼이 사라졌다며 시콜스키는 흡족한 미소를 짓는데요. 러시아에서는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에 해당한다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여하지 못한 노무라에게 파티를 열어줍니다. 언젠가는 가이아에게 해방을 시켜준다 생각하며 케이크를 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녁에 가이아가 돌아왔으며 시콜스키를 보고 이 새끼 참 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은 더 내버려 둘까 말하며 러시아 요리에 대해 얘기를 나누며 가이아와 시콜스키 외전 38화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